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좋은 업종 있나요? 뭐 하면 되죠? 이런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창업 수업을 하잖아요. 네, 창업 수업 하면 이 질문 사실 제일 많이 받아요. 네. 무슨 업종 하면 돼요? 무인 아이스크림 같은 거 괜찮나요? 막 업종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제가 정해드리긴 합니다. 뭐 할지 모르겠으면 뭐 땡땡 하세요. 뭐 이렇게 정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분의 성향을 아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업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큰 힘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쳐보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대만 카스테라 요즘에 뭐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뭐 흑당 커피 뭐 흑당 밀크티라 그러나 뭐 하여튼 흑당 들어간 음료들 그리고 뭐 커피숍 지금 뭐 이렇게 무인 편의점 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요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 그리고 뭐 고시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대만 카스테라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인 편의점을 해도 성공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도 성공하고, 흑당 커피를 해도 성공하고, 뭐 커피숍을 해도 성공하고, 고시원을 해도 성공하고, 스터디 카페를 해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될 놈이 되는 거예요. 뭐 될 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될 놈은 놈이라 그래서 좀 미안한데 되실 분은 되실 분은 어차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될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이 뭐 대만 카스테라를 하든 스터디 카페를 하든 스타벅스를 하든 전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성공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성공할 사람은 뭘 하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틀린 거죠. 업종을 고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성공할 자질을 갖춘다. 그 다음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 이걸 하는 거죠. 네. 돈 많이 안 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 소자본, 무자본 창업을 되게 강조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비대면을 가져왔어요. 이 덕에 수많은 소자본 창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유튜브나 블로그도 일부, 네,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그 다음에 뭐 배달 전문, 네, 배달 전문 식당들, 음식 배달하는 거, 뭐 밀키트,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산업을 파생시킨 것 같아요. 네.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네, 비대면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온라인 기반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식당 하나 차리려면 뭐 한 몇 억은 들었거든요. 이제 배달 전문 식당을 차리려면 적게는 뭐 한 2, 3천만 원에도 뭐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세상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학원을 했거든요. 학원을 하려면 뭐 최소한 한 1억 정도 들잖아요. 아무리 싸게 해도 한 5천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뭐 집기류랑 네, 뭐 인테리어비, 그다음 기타 뭐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게 들었었는데 이제 뭐 줌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으로 바꾸면 이제 뭐 돈이 안 들죠. 뭐 줌 사용료 월 6만 원 되나요? 뭐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공짜죠. 네. 만약에 내 유튜브를 너무 잘 키워. 내 유튜브를 키워서 뭐 수십만 구독자가 됐다. 뭐 한 100만 구독자 됐다고 치죠.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 수입만.
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0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뭐 엄청 어려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뭐 그냥 돈이 안 든다는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일단 다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이게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학원을 할 때 학원 홍보를 하려면 전단지를 제작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네, 블로그와 네, 물론 전단도 게시판 광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블로그와 이렇게 DB 뭐 이런 것들로 유튜브 뭐 이런 걸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료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뭐 거의 무료에 가깝게 된 거죠. 이게 저는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정말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뭐 신사임당님 채널을 제가 옛날부터 좀 많이 봤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유튜브에 신사임당 치면은 네, 되게 큰 채널이니까 이제 한 170, 80만 될 거예요. 180만?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독자 수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다. 아니면 뭐 1억이 있다. 그럼 1억을 한 방에 쏟아붓지 말고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을 하나의 사업에 모두 투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망하면 땡이니까. 이거 망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사업을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럴 거면 100만 원짜리 사업을 100개를 해라.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100만 원쯤 들여서 사업을 하면 이게 망해도 다치지 않잖아요. 네. 이분은 주로 스마트 스토어를 강조를 많이 했죠. 네. 100만 원짜리 사업을 100개를 해라. 그러면 한 7, 8개쯤 되면 그쯤에서 성공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하면 이게 레벨업이 진짜 많이 돼요.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죠. 근데 100만 원씩 하면 계속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1억짜리 한 방에 크게 했다. 그러면 다시 도전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다쳐도 좀 살살 다칠 수 있게 너무 힘줘서 첫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학원 하려면 제가 이제 뭐 학원 처음 한지 이제 한 13년째 됐거든요. 네, 12년쯤 전에 첫 사업 할 때 저는 동업을 했어요. 3명이서. 뭐 만약에 1억이 든다고 치면 그럼 3명이서 했으니까 대략 한 3천만 원씩 3명이서 한 거죠. 이것도 역시 좀 낮춘 거죠. 리스크를. 만약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업이니까 어차피 서로서로 네, 무료로 일하잖아요. 네, 3명의 사장이 3명 다 무료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가 완전 낮아진 거죠. 네,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고 시작하면 다쳐도 좀 덜 다칠 수 있죠. 제일 무서운 게 창업을 하고 사업 초반에 가장 무서운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요 세 가지가 가장 무섭거든요. 네, 이거 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식당을 하든 뭐 학원을 하든 미용실을 하든 뭐 태권도장을 하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온라인 기반의 무슨 뭐 배달하는 전문하는 뭐 식당을 하든 뭐 무엇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처럼 뭐 강의를 하든 인건비와 임대료와 광고비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맨 첫 사업을 할 때 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죠. 3명에서 동업을 했으니까 최소한 2사람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죠. 물론 제 소득은 줄어듭니다. 내 수익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3등분 하니까. 하지만 첫 사업은 성공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해야죠. 무슨 아이템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면 돼요. 내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거 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갔었는데, 전주에는 무인으로 홍루이젠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홍루이젠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게 아예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박했어요, 저는. 이게 무인으로 되면서 다른 기타 상품들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가서 이게 샌드위치 하나 사 먹었는데, 이게 좀 신박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들 다 무인 아이스크림 하니까, 나도 무인 아이스크림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무인을 하되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인 사업을 해도 좀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거죠. 무인 홈리젠을 한다. 나중에는 무인 맥도날드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같은 무인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인하면 뭐 아이스크림 트럭, 그런 뭐 이렇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동안 많았는데 또 다른 거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세요. 예, 돈이 적게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처음부터 수익성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수익성은 조금 내려놓고 대신에 안정성은 생각해야 됩니다. 안정성. 망하면 안 되니까. 안정성은 중요하다. 돈이 덜 드는 일을 하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은 낮고 인건비 줄이고, 네, 마케팅비 같은 경우는 광고비도 초반에 광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광고비를 드릴 거를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광고를 하면 되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꾸준히 잘 못해요. 네, 좀 하다가 이거 잘 안 되네 하고 메일도 못하고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케팅 회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다 이거 해요. 네, 블로그 하고 유튜브는 힘들어서 안 하고 블로그나 인스타에 막 그 체험단 뿌려가면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절약이 되는 거죠. 제가 그 3단계 말씀드릴 때 일단 1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3단계가 있었잖아요. 로드맵. 첫 번째 단계가 네, 나를 갈아 넣어서 월 1000만원 수익을 만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일단 나를 갈아 넣어야 돼요. 남들 갈아 넣는 건 두 번째고 일단 나를 갈아 넣어서 월천 수익 만들어야 돼요. 2단계는 뭐 타인 레버리지, 3단계는 완전한 권한이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아직 여러분들께는 대부분 먼 이야기니까 지금 1단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를 갈아 넣는다. 이게 뭐 되게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무섭나요? 그냥 내가 다 하면 됩니다. 무서워요? 예. 저도 이렇게 물론 3인에서 3명에서 동업을 했지만 저 뭐 제가 다 했어요. 네. 저 청소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청소도 일부 하고 네, 아주머니 구할 때까지 뭐 요즘에는 뭐 인테리어도 제가 다 직접 하고 네, 상담하고 뭐 전단지도 제가 다 붙이러 다녀요. 전단 게시하러 다니고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수업도 제가 하고 그냥 내가 다 합니다. 왜? 내가 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갈아 넣어서 월천 만들기 이걸 너무 애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돈 안 들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대신 배울 거는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3년 정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네, 월화수목금토일 이랬어요. 방학 때는 뭐 13시간씩 수업 시간만 13시간씩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든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많이 하면 돼요. 처음에 뭐 식당을 하신다. 그럼 뭐 점심 장사도 홍보 많이 하시고 점심 장사, 저녁 장사, 뭐 밤에 술 장사 다 하시면 됩니다. 미용실도 네, 직원 안 쓰고 예약제로 해서 빼곡하게 내가 다 하면 됩니다. 아니 사장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네, 직원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사장이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 네,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무엇이든 간에 일단 내가 성공 자질을 갖춰야 된다. 네.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한 자질을 갖추면 돼요. 그게 답니다. 성공한 자질을 갖추면 무슨 일을 하든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식당을 하고 있진 않지만 식당을 해도 월 1000만원 순익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는 제가 다 할 거니까. 만약에 오픈을 한다면 뭐 식당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식당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식당이란 업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식당도 되게 기회가 많아요. 네, 물론 되게 일이 많고 힘들거든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식당이 제일 힘든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체력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식당에서 돈 많이 또 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업종 찾기는 이게 단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겠다. 아니면 크게 무언가 사업을 하겠다. 첫 사업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첫 사업이면 좀 작게 해서, 작게 하면 성공시키기가 더 쉽거든요. 드는 돈이 없으니까. 손익분기점이 낮거든요. 일단 작게 하세요, 작게. 제발. 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하세요. 책 중에 소신불패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입니다. 소신불패.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 소신불패라는 책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 말하는 게 같습니다. 네, 심사임당님이 1억이 있으면 100개로 쪼개서 100만원짜리 100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나, 이 소신불패에서 하는 이야기나, 제가 돈이 적게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는 것이나, 그러니까 업종은 이들 중에 고르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리면 그냥 그거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너무 여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세요. 업종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 내가 레벨업 하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그냥 지금 당장 해서 레벨업만 해도 득이 많은데 계속 업종을 고르느라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손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직원 고용 안 하고 임대료 많이 안 들고 마케팅 내가 다 하고 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직장인 분들 힘들다고 하시죠. 뭐 힘들죠. 하루 종일 뭐 회사 생활하고 하는 거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거에 한 3배 정도? 왜냐면 사장님은 최소한 3인 몫을 하거든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창업해보세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거 미만은 아닐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일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 7일을 어떻게 일합니까? 하게 됩니다. 눈앞에 돈이 있으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무 무서운데, 진짜 정글이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갈아 넣어서 그 대가가 수익이죠. 그렇게 수익이 쉽게 얻어지진 않지만, 나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팩트만 말씀드렸고 현실적인 일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 해보고 드린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고민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고 망하지 않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면 됩니다. 업종 고르기는 앞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업종을 고르는데 잘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은 아마 앞으로도 시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업종을 뭐가 됐든 일단 골라야 넥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업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아무거나 하나 정하세요. 정하신 다음에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